온라인 동기화 서비스 활용 방법 및 방안을 공간정보공학과 2009 부산000 6번의 학번을 가진 민경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클라우딩 컴퓨팅이란 나의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그때그때 다양한 기기 등으로 불러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은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드랍박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랍박스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들어가게 되면 1번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드랍박스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어떤 매뉴얼 같은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 저도 이거를 처음 사용할 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매뉴얼에 잘 나와 있어서 이걸 보고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는 폴더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공유된 어떤 파일들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파일 업로드 등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언제 이 파일을 올리고 언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받았는지 하는 여러 내가 이 드랍박스를 이용했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쉐어이라는 부분은 타인과 공유 폴더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드랍박스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타인과의 공유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헬프는 이제 도움말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6번은 이제 위의 탭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모습으로 파일 업로드랑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를 공유함으로써 나만의 이 드랍박스를 정리하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로그인된 계정에 업로드되어 있는 폴더와 파일 목록이 보여지고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친구 초대를 위한 버튼인데요. 이제 드랍박스에서는 친구를 초대했을 때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친구를 초대했을 때 그 초대한 사람과 나에게 용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별도의 URL이 생성돼서 해당 링크를 타고 넘어온 유저가 드랍박스에 추가 가입을 하게 되면 250MB 용량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용량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드랍박스를 이제 PC에 설치해서 PC에 있는 폴더랑 드랍박스를 자동으로 연계함으로써 동기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설치해 주는 건데요. 9번은 그렇게 되고 10번은 현재 사용 중인 드랍박스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체 용량의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드랍박스를 아까 9번에서처럼 PC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생성된 드랍박스의 폴더가 생성되겠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컴퓨터의 드랍박스 폴더를 클릭해보면 옆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과 같이 드랍박스 웹 관리 화면에서와 동일하게 폴더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위치한 드랍박스의 폴더의 파일을 이동시키면 자동으로 웹상의 드랍박스 페이지와도 동기화를 시켜주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왼쪽이 지금 동기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파란색 원으로 어떤 세로 붙인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동기화가 완료되게 되면 이 초록색 바탕에 체크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컴퓨터랑 그리고 이 드랍박스라는 어떤 이 클라우드 상에서 계속 연동적으로 내 폴더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드랍박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조별끼리 한 과제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또 그 파일을 실시간으로 고치고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별 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된 서비스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편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랍박스에 이제 업로드한 파일의 링크를 제공해서 드랍박스 계정을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제3자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퍼블릭이라는 그 드랍박스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고 드랍박스 그다음에 카피 퍼블릭 링크라고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파일의 URL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문서로 제3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파일뿐만 아니라 포토를 사진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것도 역시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포토 폴더에 이제 또 드랍박스 내에 있는 포토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주고 드랍박스 카피 퍼블릭 갤러리 링크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폴더의 URL이 또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거를 파일 공유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문서에 붙여 넣으면 되는데요. 그럼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카피 링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링크를 타고 사람들과 이런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드랍박스의 편리한 이제 협업 보조 기능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 드랍박스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협업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건데 다수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하기에 드랍박스 안에 모든 것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별도의 폴더를 생성한 뒤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건데요. 초대받는 사용자는 지정된 공유 폴더에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하게 되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파일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과제를 하면서 MIS나 뭐 수치 사진 측량이나 전공이나 어떤 다른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랍박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문서 작업, 그러니까 수정과 저장과 같은 문서 작업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드랍박스 폴더에서 바로 파일을 열고 또 편집한 뒤에 그 저장이 가능하고 그걸 지금 공유하는 문서이더라도 내가 문서 작업을 한 그 문서 파일을 또 공유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드랍박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블랙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 중 급한 문서를 확인하거나 뭐 메일로 파일을 전달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지하철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리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 드랍박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고 이건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해서 다른 데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쉐어를 통해서 링크를 얻어서 URL을 얻어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슈가싱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슈가싱크는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 로그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많이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메일이랑 그냥 이름 정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일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정보를 노출시킬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가장 편리하게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드랍박스랑 많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슈가싱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장 공간은 5기가의 무료 제공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제공하는데요. 가입 시에 5기가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미션을 수행 시에 250메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또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에게 500메가의 추가 보너스를 용량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와 이제 동기화가 가능했고요.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인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서 드랍박스보다 편리한 점은 이제 파일 매니저를 사용해서 동기화할 폴더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폴더 모두 PC 탐색기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었습니다. 또 파일 단위 및 폴더 단위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슈가싱크는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었고 드랍박스가 폴더 공유만 가능하다면 파일 공유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업로드 가능하고 그리고 사진 및 갤러리도 지원했는데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면 사진이 갤러리 형태로 표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제 지원한다는 건데 슈가싱크는 이제 국내의 웹하드와 달리 액티브엑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브라우저 환경에서든 어떤 운영체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서 어떤 기기든 지원이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높다는 걸 장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들 많이 하는 페이스북과 간편하게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슈가싱크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작업 또한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를 지원해서 드랍박스처럼 리버전을 지원하는데요. 지우거나 덮어 쓴 파일도 원하는 시점의 파일로 골라서 그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슈가싱크가 드랍박스보다 뛰어난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기본 용량이 더 큽니다. 드랍박스는 기본적으로 2GB를 주고 한 명씩 설치할 때마다 소개한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250MB씩 10GB까지만 추가해주는데 반해서 슈가싱크는 기본적으로 2GB보다 더 큰 5기가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명 소개할 때마다 500MB씩 무한정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정말 용량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직 브리프 케이스 외에 내가 원하는 다른 폴더를 임의로 지정하여 공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파일을 일괄적으로 매직 브리프 케이스에 폴더 안에 모으지 않고 기존 위치에 그대로 둔 채 슈가싱크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화하는 폴더에 하위 폴더 중에 동기화를 원하지 않는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제외시킬 수도 있고요. 파일별로 링크를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요. 드랍박스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파일을 그 드랍박스 내 퍼블릭 폴더에 복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슈가싱크는 모든 폴더에서 바로 가능해서 더욱 편리성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진 업로드 기능이 있고 스마트폰 슈가싱크 어플을 실행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자동적으로 내 PC에 동기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메일도 네이버를 사용하고 엔드라이브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걸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드라이브는 뛰어난 파일 접근성, 그 다음 편리한 엔드라이브 탐색기,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10기가였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30기가의 용량을 대폭 증가시켰고 업로드 파일의 크기가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크기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그 크기에 관계없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이 1위인데요. 그래서 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네이버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하기가 쉬워서 어떻게 보면 엔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엔드라이브는 30기가의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료 웹 하드 업체 월 비용인데 지금 10기가바이트만 봐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요금이. 근데 30기가나 주니 정말 많은 양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엔드라이브를 지금까지 쭉 많이 사용해 와서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학기마다 학기별로 폴더를 정리하고 그래서 파일을 정리하고 또 친구들과 필요한 과제나 뭐 어떤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도 30GB 중에서 파일 폴더가 많다 보니까 2.1GB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일이나 블로그나 카페, 그래서 블로그의 이미지 첨부와 파일 첨부를 엔드라이브에서 바로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면 사람들과 파일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걸 이용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네이버에서 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엔드라이브를 이용한다면 저랑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블로거들이 사용한다면 더 편리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렇게 3학년 2학기 폴더를 공유해서 사람들과 이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앨범인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 엔드라이브와 연동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시켜져서 제가 원하는 폴더에 저절로 사진이 업로드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촬영 일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어서 포토 앨범을 정하는 데는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윈도우 탐색기와 연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드디스크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작업한 내용을 바로 엔드라이브에 저장이 가능하고 엔드라이브에 있는 임시 동영상 문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또 편집해서 바로 저장이 가능하고 드래그 드롭으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또 그냥 끌어오기, 그 다음 놔두기로 로컬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간의 파일이나 폴더 복사가 가능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라이브 역시 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음악, 사진, 동영상 문서에 대해서 있고 이런 식으로 문서의 종류별로 볼 수 있고 사진에 공유받은 폴더나 아니면 내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을 목록별로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쳤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굳이 보통 사용했던 거는 엔드라이브나 어떤 드랍박스 어떤 한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뭐 이런 점이 좋고 뭐 파일 업로드가 빨라야 되고 실시간으로 다운받는데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편의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엔드라이브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앞으로는 추가 싱크를 한번 사용해 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뭐야? 이거까지 못. 안녕.